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CC 뉴스 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8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브레고 가시아의 우간다 추방을 일시 중단하며 그의 소명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하원이 앱스타인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고위 인사 의혹 규명을 위한 강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마 직원들이 정부의 간섭과 예산 삭감으로 재난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주요 가상화폐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보석 제도 금지와 성조기 소각 처벌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자금 동결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지럼증은 노년층 낙상의 주요 원인으로 원인에 따라 조기 진료와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백악관에서 열린 중요한 만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회담 전부터 그의 SNS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미정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회담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 같다, 이런 나라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과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격적인 발언이 나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 문제도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교회에 대해 매우 거친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백악관 회담에서는 오해일 것이라며 톤을 낮췄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국의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모습이네요.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두 정상은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평화 노력과 다우존스 지수 상승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농담처럼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김정은과 골프를 치시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했는데 이번 만남에서도 조선업 협력 등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에 앞서 선박 건조 협력을 언급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네, 지난 5월 캐나다 총리가 백악관을 찾기 직전에도 캐나다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담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는 취임 3개월도 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선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최대 외교 무대이자 시험대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긴장과 협력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도 공통점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도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표현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지나치게 대립적이었다고 보고 자신은 중국과의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에는 여전히 난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대중국 견제 역할 등이 여전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병력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은 피했지만 주한미군 기지 토지를 임대가 아닌 소유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간 현안을 풀어내기보다는 첫 대면을 통해 신뢰와 관계를 쌓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외교적 시험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우간다 추방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그가 추방 명령에 맞서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 절대적으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레고는 지난주 테네시에서 미립국 혐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석방됐지만 이틀 만에 볼티모어 아이스에 출석했다가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정부가 코스타리카를 당근으로 우간다를 채찍으로 삼아 강압적으로 유죄 합의를 유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협상이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브레고는 우간다에서 고문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며 추방될 경우 안전한 스페인어권 국가인 코스타리카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는 일단 미국에 남게 되었지만 정부와 법원의 치열한 공방 속에 그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유산관리단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위원회는 9월 8일까지 모든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앱스타인이 고위 인사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모은 생일책, 비밀 고객 명단으로 추정되는 기록, 비행기 탑승 일지, 금융 내역, 부동산 관리 문서, CCTV 영상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법무부가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보수 진영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도 반영해 자료 공개를 추진하며 오는 9월 19일에는 과거 앱스타인의 유리한 합의를 맺었던 알렉스 아코스타 전 연방검사도 증언대 세울 예정입니다. 코머 의원은 앱스타인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으로 은폐 의혹이 풀리고 관련자들의 책임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 직원 180여 명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현 지도부의 경험 부족과 정책이 재난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의 지나친 간섭, 예산 삭감, 주요 프로그램 중단으로 FEMA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이는 카트리나 참사와 같은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FEMA를 국토안보부에서 독립시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할 것, 정치적 해고로부터 직원 보호, 의회의 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과 기후 대응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과 소수계 커뮤니티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베데스다 선언이라 불리는 연방 공무원들의 집단 저항 움직임의 일환으로 기후과학 무시와 정치적 인사 개입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0.4% 하락해 6,439.3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기록적 고점에서 되돌아와 0.8% 하락, 45,282.47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0.2% 하락해
21,449.29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은 지난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 반등세가 주춤한 영향이며 헬스케어 업종의 약세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약 1,390.50원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며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57% 하락한 10만 9,713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최고가 대비로는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8.65% 급락해 4,361달러로 밀렸고 리플도 6.15% 하락해 2.8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솔라나는 187달러, 도지코인은 0.21달러로 각각 8% 이상,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데다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파생 상품에서 하루 만에 약 7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거래가 청산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시행하는 주와 지방정부의 연방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범죄에 관대한 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석 개혁과 범죄율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성조기 소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이민자 중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은 추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1989년 대법원이 성조기 소각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법무장관에게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도 연방 통제를 강화해 무보석 제도를 사실상 철회하도록 압박하며 워싱턴은 이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유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과 질서를 앞세운 정치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암과 신경 발달 질환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연구 지원금 20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면서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부는 하버드가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모든 연방 연구 자금을 끊었고 이는 미국의 기초과학 연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다리 자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불안 속에 연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부 실험실은 인력 감축과 장비 유지 어려움으로 이미 타격을 입었고 연구자들은 1년 이상 지속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자들은 75년간 이어온 대학과 연방정부의 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초 과학 투자가 중단될 경우 산업, 군사, 경제 전반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지럼증은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며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속 결정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생기는 이석증, 탈수 저혈압, 약물 부작용, 귀 질환 등이 대표적 원인입니다. 몇 초 내 사라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진료가 필요하며 말하기 어려움, 시력 이상 등이 동반되면 뇌졸중일 수 있어 즉시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이플리 체조를 통한 귀속 결정 교정, 약물 조정, 불안, 우울 치료 등이 있으며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줄이고 하루 7에서 8컵 이상 수분의 섭취,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